네, 여러분 잠깐 잘 쉬셨나요? 그리고 이제 요 부분들에 대해서 다 잘 살펴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프로이드의 인간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관은 인간 행동은 비합리적인 힘과 무의식적 동기, 그리고 생물학적인 본능적인 충동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라고 이제 프로이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프로이드는 인간의 그 행동을 결정론적 관점과 무의식적인 영향의 두 관점에서 이렇게 봤던 거죠. 그러니까 결정론적 관점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사고나 감정, 우리 아까도 봤죠? 행동을 결정하는 정신적인 원인의 실체를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 정신분석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그 목표이다. 이것이 그 심리 결정론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인간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은 그러니까 뭐예요? 환경의 외적 조건보다는 개인의 심리 내적 조건에 있다. 라고 하는 심리 결정론을 이야기한 것이 이제 결정론적 관점이고요. 네, 심리 결정론에서 심리 개인의 사고, 행동을 결정하는 정신적 원인, 이런 것들의 실체를 규명하는 것이 이제 심리 결정론이다. 네, 결정론적 관점이다. 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개인의 우리가 이렇게 무의식의 영향을, 이렇게 프로이드 하면 무의식이다라는 이야기를 아까도 잠깐 했죠. 무의식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비이성적인 힘이 본능적 추동이나 무의식적 동기가 인간의 행동을 결정하게 된다. 라는 이야기인 거죠. 이제 프로이드 이론에 있어서 이제 이론의 핵심 원초와 자, 초자, 이렇게 프로이드, 그건 개념, 일단 나중에 개념이 나오면 보죠. 이러한 원초화적, 이런 개념, 그러니까 본능이죠, 본능적인 추동, 이런 게 무의식적인 동기가 인간의 행동을 결정하게 된다. 무의식의 영향을 받는다. 그러니까, 무의식은 결정론적 관점과 무의식적인 영향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본능을, 프로이드는 이 중에 본능 이론을 통해서 본능을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능 이론에 있어서 사람은 이러한 본능을 가지고 있는데, 본능적 추동을 가지고 있는데, 이 본능적 추동은 삶의 본능과 죽음의 본능, 그래서 삶의 본능과 죽음의 본능, 그래서 삶의 본능은 에로스라고 얘기하고 죽음의 본능은 타나토스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삶의 본능은 무엇일까? 삶의 본능이라는 것은 유기체가 생존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것, 그리고 즐거움과 쾌락, 만족을 추구하는 모든 활동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는 삶의 본능이다. 그리고 성장과 발달, 창조성을 추구하는 것이 이제 삶의 본능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성적 에너지를 일으키는 리비도를 이제 삶의 본능 안에서 사용했지만, 성적 에너지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본능의 에너지를 지칭하는 용어로 리비도를 사용을 했다. 프로이드 초기에는 리비도라는 용어를 이제 사용을 하는데, 그래서 성적 에너지에 대해서 이제 리비도라고 표현했지만, 이제 모든 삶의 본능 에너지를 지칭하는 용어를 이제 리비도라고 프로이드는 표현을 한다. 라는 거. 그리고 죽음의 본능이 이제 타나토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죽음의 본능은 인간의 공격적인 욕구죠. 공격적인 욕구. 그리고 때로는 자기 자신을 죽이거나 해치려는 무의식적 소망. 자기 자신을 향한 것과 자기 상대를 향한 공격적인 욕구.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죽음의 본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삶의
그 프로이드의 본능의 분류는 삶의 본능과 죽음의 본능, 에로스와 타나토스로 나눌 수 있다. 네, 라는 거. 그 에너지를 이제 리비도라고 부른다. 우리 뒤에 가면 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 수준, 의식에 대해서는 아까 또 잠시 얘기를 했죠. 의식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나? 다른 시간에 얘기를 했나? 그러니까 의식에 대해서는 프로이드는 무의식과 그 전의식 그리고 의식 그 세 단계로 나누죠. 의식 수준을 세 단계로 나누는데 개인이 현재 각성하고 있는 모든 경험, 감각, 사고, 지각, 감정, 기억을 포함하는 것을 우리는 의식, 내가 의식하고 있는 모든 기억들, 감각들 이런 것들을 그 의식의 세계라고 이야기하고요. 전의식은 지금은 내가 의식되지 않아. 지금은 모르지만 조금만 노력하면 그걸 떠올릴 수 있는 수준에 있는 것을 전의식이라고 이제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프로이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무의식이라는 것은 프로이드의 이론에서 중요한 무의식이라는 것은 내 밑바닥에 깊숙이 깔려있는 거, 의식으로 끌어올리기 힘든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의식으로 끌어올리기 어려운 심적인 내용, 용납될 수 없는 생각, 감정, 기억, 충동 이런 것들이 억압되어 있는 것이 이제 무의식이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의식으로 끌어내기 힘든 깊숙한 그 물에 잠겨져 있는 이런 것을 이제 무의식이라고 이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프로이드의 의식 세계는 의식과 전의식, 무의식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나누어져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의식 수준이 세 단계라는 거. 자, 그러니까 프로이드는 자신의 의식 수준을 빙산에 비유했어요. 빙산이 이렇게 그 커다란 빙산 안에서 우리가 그 지각하지 못하는 무의식 세계는 이렇게 깊숙이 갈아져 있는 폭력적 동기, 두려움, 수용할 수 없는 성적 욕망, 부도덕적인 충동, 비합리적 사고, 수치스러운 경험, 욕구 이런 것들이 다 무의식 속에 이렇게 깔아앉아 있고 우리가 기억을 떠올리면 할 수 있는 저장되어 있는 기억을 이제 전의식이라고 얘기하고요. 빙산의 아주 일각 우리가 의식이라는 것은 무의식은 이만큼을 차지하고요. 전의식은 거기서 이것도 조금 크게 표기됐는데 요만큼을 차지하고 의식이라는 수준은 우리가 아주 생각하기에 아주 미세한 부분이다 라고 이제 프로이드는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프로이드의 이제 그 정신 지형학적 모형이었고요. 아까 우리가 제가 잠깐 얘기하려다가 이제 말았던 성격 구조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면요. 성격 구조는 프로이드는 성격 구조도 이제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원초와 자아, 초자아, 이드, 에고, 슈퍼에고. 이것들은 이제 간단히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본능으로 살아가지 않죠. 하지만 우리가 철저하게 도덕적으로도 살아가지 않죠. 우리는 적당한 적당하다라기보다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를 하면서 우리가 어느 수준 정도의 그런 것들이 있죠.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자아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아로 살아간다고. 우리가 본능적으로 행동하지도 않고 너무 도덕적으로 행동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초자아와 원초와 사이에서 자아가 갈등을 해서 우리는 자아로 우리의 삶을 우리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초화라는 건 뭐냐면 원초화는 그거죠. 본능을 얘기하는 거죠. 본능. 생물학적인 요소고 심리 에너지의 원천이고 생물학적 반사, 충동과 본능이 자리하는 곳이다. 본능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이제 원초화죠. 가장 힘을 가지고 쾌락의 원리에 따라서 고통을 최소화하고 유기체의
긴장 해소를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는 것이 이제 원초하다. 이제 쾌락을 목적으로 하고 본능적으로 사는 것이 이제 우리 지배하는 것이 원초하다. 라고 하면 자아는 현실 세계와 접촉하는 성격의 한 부분이다. 그래서 원초하에 담긴 본능적인 욕구와 초자아의 도덕적이며 양심적인 욕구, 그 사이에서 현실 세계, 그러니까 사이에서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자아다. 이게 초자아와 원초화 사이에 갈등 사이에서 그것을 자아가 중재를 해서 우리는 자아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 초자아라는 것은 성장하는 과정에서 부모로부터 영향을 받은 전통적인 가치관, 규범, 도덕적인 태도, 사회 계양, 양심 이런 것들이 다 자리 잡고 있는 게 이게 초자아죠. 그러니까 성격의 도덕적인, 사회적인 판단적 측면을 이게 반영하는 것이고요. 그 초자아는 완벽하고 완벽한 이렇게 도덕적인 부분을 지향하는 것이고, 원초화는 쾌락을 지향하는 것이다. 그래서 원초화와 쾌락과 도덕적인 측면의 갈등 사이에서 이것을 중재하는 것이 자아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능과 그 초이성적인 부분에서 이제 이것들이 항상 우리는 갈등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런 경험들 있으시죠? 아무도 없는 막 새벽 1시, 2시 된 막 도로에서 운전을 하고 가면서 차가 한 개도 없는데 저 신호를 지킬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해 본 적 있으세요? 그러면 내 본능은 저거를 그냥 훅 지나가고 싶죠. 휙 지나가고 싶죠. 근데 내 초자아가 저건 절대 지켜야 되는 거야. 신호라는 거 지키라고 있는 거지. 너 절대 지나가면 안 돼. 초자아와 원초아가 갈등을 하는 거죠. 갈등을 해서 자아가 그 사이에서 갈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살짝 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초자아가 강한 사람은 절대 건너가지 않죠. 근데 원초아가 강한 사람은 그냥 휙 지나가겠죠. 그러니까 이 초자아와 원초아 사이에서 갈등을 해서 그 자신의 그 삶의 현실 세계를 만들어내는 거, 접촉하는 부분이 이제 자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자아와 프로이드의 성격 구조에 세 가지가 있다. 그것이 원초아와 자아와 초자아다. 이드 에고, 슈퍼 에고가 있다. 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불안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프로이드 주요 개념에서 불안이라는 개념. 불안은 뭐예요, 여러분? 불안은 이게 우리가 정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우리가 어느 정도의 불안은 다 가지고 살죠. 하지만 불안이 너무 높아지면 삶을 살아가기가 좀 힘들어지는 거죠. 불안이 너무 높아지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초기 관점에서는 리비도가 정상적인 행위를 통해서 표출되지 못할 때 불안으로 변화된다. 프로이드의 모든 에너지를 리비도라고 표현한다라고 얘기했어요. 리비도가 정상적인 성적 행위를 통해서 표출되지 못할 때 불안으로 변화된다. 프로이드의 초기 이론은 이래요. 초기 관점은. 이후에 불안에 대한 관점은 성격 구조 내에서 갈등의 결과로 생기며 자기 방어를 요청하는 일종의 신호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후자가 훨씬 더 설득력이 있죠. 성격 구조 내에서 갈등이 막 생겨서 자기 방어를 요청하는 일종의 신호가 나의 불안이다. 그 불안에는 이제 세 가지 불안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세 가지 불안이 있는데 그 세 가지 불안은 현실적인 불안과 신경질적인 불안, 도덕적인 불안 이렇게 나눌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현실적인 불안은 뭘까요? 현실적인 불안. 현실적인 불안이라는 것은 자아가 외부 세계에서 현실을 자각하여서 느끼는 불안이죠. 자아가 이제 현실적으로 느끼는 불안이에요. 자아가 현실적으로 느끼는 불안이고요. 불안의 원인이
외부에 있다고 해서 객관적인 불안이라고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현실적인 불안을. 그러니까 이런 현실적인 불안의 원인은 외부에 있다고 해서 객관적인 불안이라고도 하고, 이제 그것의 불안의 정도는 실제적인 위험에 대한 두려움의 정도와 비례한다. 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현실적인 불안. 현실적인 불안은 그러니까 불안의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외부에 있다. 외부에 있다. 그리고 객관적인 불안이라고도 이야기하고 기본적인 공포와 유사한 특징이 있다. 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신경증적 불안이 있는데, 신경증적인 불안은 뭐예요? 신경증 불안은 어때요? 내 내부에서 찾는 거예요. 원인을. 개인의 내부에 존재하는데 이것이 원초와와 자아 간의 갈등에서 비롯되는 불안이다. 원초와 자아의 갈등에서 비롯되는 갈등인데, 막대한 힘을 가졌죠. 원초와에 의해서 충동적으로 표출되는 그런 행동, 이것을 신경증적인 불안이다. 라고, 막대한 원초와에 의해서 충동적으로 표출된 행동 때문에 이런 행동들이 행동 때문에 내가 처벌받지 않을까, 내가 벌을 받으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무의식적인 두려움, 이런 무의식적인 두려움을 우리는 이제 신경증적인 불안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원초와의 본능적 충동을 자아가 통제할 수 없을 것이라는 그 두려움과 긴장감 때문에 생기는 이게 정서적 반응이다. 라고 우리는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신경증적인 그 불안이 심리적 압박감을 증가시킬 경우에 이성을 잃고 충동적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하게 되고요. 충동적으로 행동이 초래되는 결과가 오히려 불안, 충동적인 행동이 초래되는 그 결과가 오히려 불안 자체보다 덜 고통스럽기 때문에, 충동적인 행동이 불안보다 덜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경증적인 그 불안, 신경적 불안이 과도할 때는 신경증이나 이제 정신병으로 이제 발전하기도 한다. 라는 거. 그러니까 현실적인 불안이 있었고, 신경적인 불안이 있었고, 그 다음에 도덕적인 불안이라는 게 있어요. 도덕적인 불안. 도덕적인 불안이라는 것은 뭐냐면, 초자와 자아 간의 갈등에서 비롯된 불안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자신의 양심에 대한 두려움이나 도덕적 기준에 위배가 되는 행동을 했을 때 유발되는 불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건 초자아가 강한 사람인 거죠. 초자아가 강한 사람이 그 초자아와 자아 간의 갈등에서 이제 불안이 야기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양심, 자신이 그 도덕적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나 양심, 이런 것들이 그 위배되는 행동을 할까봐 생기는 두려움, 그리고 이러한 행동을 했을 때 생각되는 불안, 이런 것이 이제 도덕적인 불안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불안에는 세 가지 개념이 있다라는 거, 현실적인 불안과 신경적인 불안, 도덕적인 불안이 있다 라는 거까지 이제 프로이드의 주요 개념 불안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지금부터 이제 살펴볼 내용이 굉장히 재미있고 중요한 내용들인데요. 자기 방어. 여러분께 이게 디펜스 메커니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방어 기제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방어 기제. 방어 기제라는 말이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방어 기제라는 것은 아까 우리가 불안을 이야기했죠. 불안에 대해서. 자신이 어떠한 불안한 일에 닥쳤을 때 그것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양한 방어 기제를 사용합니다.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떤 방어 기제를 잘 사용하는가를 자신에 대해서 한번 또 살펴보는 그런 시간들이, 계기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린 것 같아요, 조금.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방어 기제의 대표적인 그 유형부터 쭉 살펴보기 전에 방어 기제. 그러니까 방어 기제는 지금도 얘기했죠. 자신이 불안한 것을 불안한 일로부터 이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들이고요. 방어 기제에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현실을 부정하거나 왜곡시킨다는 점. 그리고 무의식 수준에서 작용한다는 점. 뒤에 부정하거나 왜곡시키고 무의식 수준에서 작용한다라는 그 방어 기제의 두 가지 공통점이 있고요. 모든 방어 기제의 공통점이 있고요. 무의식에서 나오는 거죠. 방어 기제는 의식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급하게 그냥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도 그냥 무의식에서 나와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방어 기제가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분리될 수 있는데, 첫째는 실제를 인식하는 기능을 전적으로 망각시켜서 거의 언제나 병적으로 만들어버리는 자기애적 방어 유형이 있고요. 그러니까 실제를 인식하는 기능을 전적으로 망각시키는 거죠. 실제를 인식하는 걸. 그래서 언제나 병적으로 이제 방어 기제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죠. 자기애적 방어 기제 유형을 가진 것들이 있고요. 둘째는 사회적으로 이제 수용하기 힘든 행동을 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수용하기 힘든 행동을 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성인기에 접어들어선 대부분 포기되는 미숙한 방어 기제 유형이라는 거. 현실이나 사람들로부터 야기된 고통과 불안을 처리할 수 있는 방어 기제로 심각한 우울증 환자나 성격장애 환자, 청소년과 같이 대부분 외부 세계 적응에 곤란을 겪는 사람들에게 주요 나타나는 것이 행동화, 퇴행, 분열성 환상, 신체화, 동일시 등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수용하기 힘든 행동을 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성인기에 접어들어서는 대부분 포기되는 미성숙한 방어 유행을 사용한다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로 현실 세계에서 적응력이 떨어지는 신경증 방어 유형이 있는데요. 이것은 강박 신경증, 히스테리 환자, 심한 스트레스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방어 기제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그 방어 기제는 어떤 사람들이 사용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쭉 잠깐 이제 살펴봤고요. 방어 기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러니까 방어 기제도 여러분 적절하게 우리가 사용해서 괜찮은 방어 기제. 그러니까 방어 기제도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이게 좋은 쪽으로 자신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방어 기제가 있고, 자기를 계속 뭔가 불안에 대해서 자기를 덮어가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어 기제가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방어 기제에 대해서 방어 기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쭉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요. 여러분 우리 교재 지금 84페이지 방어 기제에서부터 쭉 사용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방어 기제에서 방어 기제 유형들에 대해서 잠깐 방어 기제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를 살펴보면 이제 시간이 다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교재의 86페이지 보시면요. 부인이라고 있죠. 그리고 부인, 두 번째 억압, 그리고 투사, 그리고 치환, 반동형성, 합리화, 승화, 퇴행, 동일시, 보상, 주지화, 라는 이제 방어 기제들에 대해서 이제 쭉 나와 있죠. 이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쭉 살펴봐야 하는데, 방어 기제의 개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지금 조금 오늘 앞부분을 하고 뒤를 해서 방어 기제를 다음 시간부터 이제 다시 쭉 해야 될 것 같은데,
방어 기제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여기 있는 내용들 있죠? 우리가 이제 그 프로이드 그 개념에서 이제 방어 기제를 쭉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들 방어 기제는 그러니까 불안으로부터 이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사용하는 것이 이제 방어 기제다라는 내용과, 여기 방어 기제에 대한 내용 84페이지 에서 85페이지 까지 나와 있는 이렇게 방어 기제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과, 불안에 대한 것들도 이제 자세하게 이제 우리 교재에 다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쭉 한번 이제 프로이드의 개념들에 대해서 한 번씩 쭉 한번 살펴 보시고요. 다음 주에 그 방어 기제의 그 유형들에 대해서 하나씩 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그 프로이드의 방어 기제 유형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그 우리가 그 다음 그 장으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이 이제 3장이 이게 대상관계 이론인데, 다음 주에 대상관계 이론까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프로이드 그 방어 기제란 무엇인가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주에 방어 기제의 유형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여러분들 한번 나와 있는 내용들 자세하게 한번 훑어보시고 다 이해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다음 주에 방어 기제 유형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